그러니까 얘네들이 올 하반기를 이끌어내는 주역이다. 안녕하십니까, 직방TV 투자의 신 놀란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이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과도 연계가 되는데요. 지금 작년에 그 가장 컸던 또 규제를 살펴보면 116 규제였습니다. 여기 대출 규제가 아주 강력했죠. 여기에 따라서 이 시장이 또 응축돼 있는 상황이고, 플러스해서 또 완화책도 있었죠. 이 양도세 한시적 이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급매물들이 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좀 거래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현상을 올해 전체로 봤을 때 하락이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볼지, 아니면 올 하반기에 뭐 회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반전을 거둘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하고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 1년에 이 연저점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거기에 대한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지금 우리들이 집중해야 될 거는 이겁니다. 이제 양도세 중과 유예가 2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 5월달, 6월달, 6월 말까지죠. 이때 동안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이죠.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은 이때 팔면은 이 중과 10% 20% 안 붙이고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회로 삼아 가지고 이 파는 분들이 누굴까, 요거를 우리가 또 정확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내용을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자, 먼저 이 배경을 봐야겠죠. 자, 116 규제가 아주 역대급으로 제일 강력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하게 돈줄을 재고 있죠. 이 시장에, 부동산 시장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돈이 돌려면 구매력을 증가시켜줘야 되죠. 구매력을 증가시키려면은 대출을 아주 마음껏 해주면 시장에 돈이 아주 많이 돌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대출을 안 해주면서 시장에 돈이 안 돌게끔 만들고 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부동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언제까지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는가, 이게 아주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해진 거예요. 대출 규제는 강화돼 있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금 9억 이하는 LTV 40% 그대로고요. 9억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제 20% 절반 수준, 그리고 10억 초과하는 초고가 주택, 요거는 대출이 아예 안 되죠.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또 추가로 220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 돈줄을 좀 쟀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대출이 가능한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자, 1주택 세대나 아니면 무주택 세대, 요런 분들은 이제 대출이 되죠. 이제 갈아타기 하실 분이나 이제 무주택이신 분은 대출이 되는데, 이제 시가 9억이 넘어가는 그러한 상황, 주택이 9억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을 구매할 때는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 1년 내 전입과 그리고 기존 주택 1세대이신 분들이 대출 받을 때는 기존 주택을 또 처분해야 돼요. 1년 내 전입, 1년 내 처분, 이 조건을 갖춘 분들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수요 감소를 시키게 되고, 또 수요 감소 플러스해서 그나마 있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상쇄시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있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렇게 규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그동안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랐던 이유 중 하나로 꼽힌 게 뭐냐면, 이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시장에 나오기 어렵다. 왜냐면 임대사업자 물려있고, 또 그나마도 증여로 물려주고 있다. 요런 게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면 양도세 중과를 때리니까 내야 될 세금이 많은 거죠. 지금 당장 팔기에는. 그래서 이들의 물건을 시장에 어느 정도 공급을 해줘야겠다라고 정부가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완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게 뭔지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은 먼저 원래는 어땠느냐. 일단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를 시켰고요. 그리고 그나마 또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분들 또 이게 공제를 해줬잖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거를 또 안 하게, 못 하게끔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 10%, 20% 중과를 받게 됩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바꿔줬느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이걸 그냥 완화해 준 게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하신 분한테 이제 이러한 틈을 주는 거예요.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까지 다 적용을 시켜주겠다. 언제까지? 바로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해서. 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급매로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3억이 깎였네, 4억이 깎였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이 가격이 이 시장 가격이 되기 위해선 전체적으로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이 이 가격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락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런 매물들은 바로 급매로 소진이 바로 돼버립니다. 시장에 풀리자마자 모두 소진이 돼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매물들을 잡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단지나 해당 지역의 중개소를 다니면서 미리 작업을 해놔야 돼요. 내가 이제 급매물이 나오면 거래를 할 테니까 이런 물건이 있으면 연락 달라. 이런 준비를 미리 다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도 대기 수요들 엄청납니다.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근데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게 6월이면 또 끝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5월, 6월이 1년 중에 또 연저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적절하게 여러분들 활용을 잘 하시면 좋은 주택을 적당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떤 주택들을 팔았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기간에 이제 물건들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거래량이 과연 늘었나, 요거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실제로 보니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 매도가 늘어났어요. 자, 보니까 19년 10월, 11월, 12월에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또 1월, 2월, 3월. 지금 이 조치가 나온 게 언제죠? 12월이니까 이 정책이 나오니까 이때구나 해서 10년 이상 보유주택 파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또 2월, 3월에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또 결과 나오고 5월 결과 나오면 이거보다 양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와 그리고 장특공 적용을 받기 위해서 주택을 내놓는 분들은 과연 어떤 주택을 팔까? 이것도 궁금한 내용 아닐까요? 보니까 거래량이 지역 전체 25개구 지역이 10년 이상 보유한 물건 거래량이 늘어나긴 했어요. 근데 압도적으로 좀 수치가 높은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서울의 외곽 지역이더라고요. 서울의 외곽 지역을 먼저 파는 겁니다. 4주택자들이. 그렇죠? 이 10년 이상 보유한 거에 팔고 내 주택 수를 좀 줄이는 거죠. 보유 주택 수를. 그러면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리스크, 종합부동산세라든가 뭐 재산세라든가 이런 세금적인 리스크나 차후에 양도할 때 중과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리스크를 빼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면 그동안 덜 올랐던 지역들을 파는 거예요. 그동안 덜 올랐던 지역을 팔았을 때는 지금 양도세를 내더라도 내가 크게 손해 본다는 느낌이 없으니까. 그래서 팔고 있고, 지금 이 사례는요, 그래프는 강북구예요. 강북구 보니까는 이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3월 들어갔고 750건, 엄청나게 늘죠. 원래 평상시에는 뭐 50건에서 100건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근데 750건을 한 번에 팝니다. 이게 바로 정책에 대한 효과가 벌어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현상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서울의 외곽 지역들을 먼저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외곽 지역에 있는 물량 정리하면 중심에 있는 지역, 이것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파는 거죠. 안 팔고 버티고 그냥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다주택자가 지금 똘똘한 한 채는 남기는 추세로 가고 있다. 자, 일단은 장기 보유 주택 매매를 작년과 비교를 해 봤더니 이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크게 늘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강남이나 마포 이런 우수한 입지보다는 외곽 지역이 좀 크게 늘었다. 자, 아까 그래프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순서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히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파는 거. 매각 순서는 양도 차익이 적거나 얼마 안 올랐으니까 팔아봤자 손해보는 게 적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금 낼 게 적다는 거지. 두 번째는 핵심 입지가 아닌, 내가 오래 가져갈 게 아닌 그런 지역부터, 외곽 지역부터, 그런 지역부터 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러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6월 말까지죠. 6월까지는 시장에 이렇게 급매물들이나 아니면 외곽 지역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외곽 지역의 물량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어서 그 지역이 하락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정책이 지금 향하는 곳, 구매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곳이 9억 이하 주택들입니다. 특히 이런 외곽 지역은 9억 이하 주택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진입 장벽이 기존과 같은 현 상태로 유지가 되고,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들 지역은 물량이 나와 봐야 계속 거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의 물량이 나와 봐야 이 물량이 정말 많다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지금 현재 수준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한시적 완화가 끝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저는 저점으로 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올해의 저점은 지금 이 3월부터 6월달,
요때다 얘기를 드리고 있고, 앞으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될 수 있다. 자, 이 환시적 완화가 끝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매도세가 10년 보유했던 물건을 팔면은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회가 끝나면 이전과 같은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또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양도세 중과되니까. 뭔가 정책이 나올 때 한시적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한시적이 끝나버리면 또 거래가 안 됩니다. 또 물량을 안 내놔요. 또 공급 부족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다시 매도세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 다시 매도보다는 또 증여나 임대사업자로 궁리를 하는 거예요. 전략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매도세가 줄어든다.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 저기서 공급 물량 얘기하면은 꼭 뭔가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풀리는 물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있습니다.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죠. 경제 위기 상황에 집을 왜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위기 상황이 올수록 사람의 심리는 안정 자산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저금리 상황입니다. 경기를 어떻게든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로금리죠. 전 세계적인 방향성입니다. 자, 저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물건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 내일 당장 물건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다거나 아니면 너도 나도 물건을 판다고 지금 내놓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저금리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보유자한테 유리합니다. 이게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보유 체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기초 체력이 강화되면서 지금 이 상황이 이어질 거고, 지금 경제 상황은 추가 인하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계속 발표가 나오고 있죠. 게다가 이 전체적인 이 공급 물량, 입주 물량, 21년, 22년 입주 물량이 서울뿐만 아니라 이 수도권까지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급 물량이 많아서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도 아니야.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니야. 양수의 중간은 계속 이어져. 팔아야 될 상황이 나와야지 뭘 하락세 얘기를 하지. 자, 이렇게 입주 물량 부족하고 또 하나 이 저금리 상황이 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저금리인데 어떻게 주택 가격이 올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저금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 내가 유지하면서 내야 될 금액이 줄어드는,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은 85%까지 나오죠. 지금 이게 막혔습니까? 아니죠. 물론 뭐 예전보다는 방향성에 있어서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받는, 그래서 또 부동산 투자라는 이런 것들은 막히죠. 근데 온전히 이 아무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가 어떤 주택을 살 때, 대출을 받을 때 꺼리낄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당연히 우수한 주택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 우수한 주택에 대기 순번이 생기면서 당연히 그 지역의 전세가는 올라갑니다. 자, 이 기조가 일어나면은 부동산 하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또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하방 경직도 단단해진다. 이 얘기를 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번 달 넘어가면 5월 달부터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 분양을 상반기에 했던 것들이 많이 밀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약요풍이 또 불 겁니다. 5월 달만 해도 엄청난 단지들이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당첨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점수가 낮은 분들이 많죠. 지금 젊은 분들. 지금 집이 꼭 필요한 신혼부부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9월, 10월 오면은 포기합니다. 그러면은 아유, 역시 안 되나 보다. 이렇게 1순위자들이 많았어? 안 되겠다. 우리 기존 주택이라도 사자. 이렇게 되면서 기존의 시장에 진입하면서 어디? 9억 이하 여전히 구매력 갖춰지고 있죠. 이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116 규제하고 전과 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20%밖에 안 나오긴 하지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이 10억대 초반 이런 주택들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 전 이렇게 여겨집니다. 특히 10억에서 11억대 있는 주택들 중에선 오래됐긴 하지만 우수 입지에 들어가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올 하반기를 이끌어내는 주역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시적 완화 기간을 잘 이용해서 급매물을 잡으시는 것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런 매도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점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는 단지들 많죠. 그러니까 지금 급매물 나온다고 해서 하락이 나오겠다, 올 하반기에 더 떨어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적으로 이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을 찾아보고, 요인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 판단을 정확히 해서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세를 구한다거나 뭐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겠죠. 자, 오늘 내용은 이렇게 한시적 완화 기간에 따른 1년의 연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5월, 6월 여러분들 허투루 보내면은 나중에 또 후회할 일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방TV 투자의 신 놀부였습니다.